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확장해서 정립만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부 단위 규모였었던 것이 부문이 됐고, 부문이 되고 나서 분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영등포 시대를 열 수 있는 1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과정에 일관되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태평로 본사 해남빌딩과 다남빌딩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본사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공간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되는, 또 영림 CM 확장에 맞추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사 얘기가 나온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TF를 일단 내부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본사하고의 연계도 되게 중요했었고요. 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그 감이라든가 그 지역의 가능성, 서남권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 형사진이 잡혀 있는데 정림CM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층에 있고요. 온전히 한 층을 다 쓰니까 이걸 어떻게 구획하느냐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같은 공간이더라도 더 넓어 보이고 덜 답답하게 공용 공간 레이아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내리자마자 들어올 때 일단 뻥 뚫려야겠다. 그래서 앞뒤로 지하축을 먼저 형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뭐 이런 오픈 스페이스를 두고요. 프로젝트 니즈에 따라서는 CM에서 또 시청 본사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시청 본사에서도 여기 와서 회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상보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걸 했고요. 기능적으로 보면 기술 파트를 별도로 구획을 해서 우리 연구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공간 구획이 될 수 있게, 일하시는 공간은 3면이 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디귿자로 레이아웃을 한 거. 이 산업시설이라든가 BBC, 첨단시설 이런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좀 늘어나면서 기술본부와 운영본부가 프로젝트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고객을 밀착 관리하자. 주택법, 공공, 민간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3대 사업은 운영본부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요. 산업시설 관련된 부분은 기술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서 고객가치 운영센터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운영센터의 PD분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의 기술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의 변화는 현장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고객 중심의 전환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운영은 프로젝트 단위별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같이 만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고객 중심으로 바뀌다 보면 고객을 그룹핑해서 그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맞춤형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본부의 가장 최우선 목표는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강화입니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수없이 많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프로젝트별 리스트업한 후 사전에 해결 방안을 적용,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진행할 계획이고요. 효율성 강화 부분은 불필요한 업무 손실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3대 사업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안정화된 운영과 리스크 없는 현장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고객들은 그거 외에 다양한 서비스, 즉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요구사항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는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술사업본부 내에 QS 전문조직, 프리콘팀, 각 공정별 마스터 팀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요소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고, 또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연구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고객들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공발주공사, 일반 민간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아파트같이 주택법에 의한 발주공사, 그리고 신탁사 업무 대행, 거기에 QS, DD, 구조안전감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바이오 분야와 배터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의 사투리우스 송도 캠퍼스 프로젝트입니다. 정림CM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림건축이 설계하고 정림CM이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분야로 스타플러스 에너지가 발주한 미국 배터리 1공장 후겁공사 CM 영역입니다. 스탈란티스는 2021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완성차 회사가 합병을 통해 설립된 다국적 자동차 회사로 연간 약 100만 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림CM은 2024년 1월 각 분야별 기술자를 미국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후겁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에 수행하던 프로젝트의 만족도를 통해 연계 수주한 프로젝트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저희 정림CM에서는 BBC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사회가 불안할수록 CM이라고 하는 시장은 점점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확장에 맞추어서 정림CM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고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일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이나 민간 주택법 시장은 유지하면서 이 민간 안에서도 일명 BBC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에 맞는 기술력을 확보할 때 그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걸 실행해낼 수 있느냐, 실행해낼 수 없느냐의 문제인데, 정림CM은 그간에 OKR이다, 고객 지향이다,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실행해내는 조직이다. 그리고 작은 성공의 포인트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림CM은 앞으로 또 계속 성장해서 BBC 시장에서의 어떤 강자로 자리매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향하는 탑4 CM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인터디펜던트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디펜던트였던 CM이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돼서 부문이 되고 분사가 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 정림CM이 성장함에 있어서 정림 건축과 인터디펜던트가 정림 건축에서도 CM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림CM이 또 정림 건축으로부터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어느 회사보다도 정림은 많습니다. 이전부터 일관되게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정림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고객 기반의 어떤 기술, 마케팅, 운영들을 해나가고 준비를 한다면 저희도 근시일 내에 BBC 시장의 강자가 되고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